감사합니다. 공대학교 이용한다. 어, 저희가 제가 지난 망막 변성협회 미니 심포지엄에서 한번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 한 1, 2년 동안 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최근 한 2년 정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이 IRD 관련된 그 AI 어플리케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일단 최근에 IRD 관련된 업데이트랑 결국은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게 결국 이게 의학에서 AI를 접목을 시키려면 그냥 해서 잘 된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이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어떤 인터프리터블하고 설명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반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지네틱한 다이ag노시스가 했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결국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점점 어, 진단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스크리닝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리뷰 중에 하나인데요. 2018년부터 IRD 관련해서 저희가 AI를 적용해 본 연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미지 모달리티를 보면 OCT가 처음에는 많았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연구에서 했던 방법론들을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토리셉터의 디스럽션 에어리어를 정량화한다거나 또 2019년에는 이제 그런 OCT를 보고 결국 이제 이 어떤 진에 문제가 있을까 프리딕션을 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OCT를 보고 어떤 진을 프리딕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냐 도대체 뭐 검사하면 되는데 말씀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뭐 좀 시도로서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 오토플루오레센스 이미지라던가 피필로미터 과거에 이제 피필로미터가 RP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나온 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요.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질환을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향이거나 좀 병변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연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보면 앞에서도 보시면 거의 뭐 220 스캔, 뭐 749 스캔 이건 스캔 이미지 수가 좀 많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단순한 질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환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에 대한 연구 자체들은 굉장히 아티클들이 최근에까지 계속 많아지고는 있지만 뭐 AI나 머신러닝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거나 프레딕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각 주제에 대해서 즉 병변을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어떤 이 OCT나 뭐 사진을 보고 분류 또는 질환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재팬 아이 지네틱스 스터디 그룹의 데이터, 즉 이쪽은 729 패밀리에 1302개의 서브젝트가 포함된 좀 어, 규모가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용한 환자들은 132명의 환자에서 259의 이미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아도 많지 않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전자를 골라서 이 유전자들의 펀더스 포토와 오토플루오레센스 이미지의 세트가 다 갖춰진 환자들에 대해서 거꾸로 이 이미지들에서 이 유전자형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시켜봤고요. 예, 그런 연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았지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결과를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겠는가를 이제 히트맵 형태로 한번 봤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이 환자가 예측이 된 케이스들이고 아래쪽은 그 ABCA4 유전자 이상을 이제 EYS라던가 이렇게 잘못 예측한 케이스들이 돼서 위쪽을 먼저 보시면 이제 ABCA4처럼 스타카르트에서 이제 플렉들이 잘 얘도 이 모델도 플렉 부분을 잘 디텍션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 혹은 이 EYS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드페리페리 정도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디텍션했다고 약간 연두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노말은 특별히 뭐 매큘라 외에는 특별히 지칭하는 부분은 없었고 조금 흥미로운 거는 이제 오컬트 매큘라 디스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더스포터에서 이런 매큘라 주변의 베스큘라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많은 보고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강하게 어떤 이 부분이 이 질환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히트맵을 그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오토플로레센스에서도 좀 비슷한데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징 부분을 좀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이런 RP1 에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기서도 베스필라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뭔가 이 질환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식으로 역으로 저희가 히트맵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만으로 봐서는 뭐 일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건 데이터 수가 워낙 적어서 결국 이제 어노테이션이 많이 된 데이터가 있어야 극복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어쩌면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플레이너블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데이터를 다 많이 넣어서 어떤 분류를 해냈을 때 그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이 될 수 있는가? 결국 이게 어떻게 이 디시전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모델을 더 뭐 개선을 한다거나 혹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새로운 지식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코로나 코비드 19에서 뭐 어떤 인자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에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익스플레이너블 모델을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대표적 아시듯이 이미지에서도 이런 히트맵 형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런 결정이 중요한지를 많이들 표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미지는 저희 안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려면 이런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디시전 트리 같은 걸로는 일단 분류의 성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소위 요즘에 나오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explainability는 히트맵 형태로 나오는 게 현재 한계고 여기 이거 자체가 마치 되게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설명력의 한계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또 요즘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희가 연구에서 많이 보고 있는 저런 히트맵에 의한 설명이 오류 가능성이 꽤나 있겠다라는 최근의 이야기와 그럼 거꾸로 IRD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explainable AI 모델은 뭐, 모양은 좀 복잡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쓰는지 상관없이 그 설명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특정 모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제는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텐데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뉴럴 모델의 특이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익스플레이너블 모델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뷰저 익스플레이네이션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어디를 가장 네가 참고했는지 한번 보여줘라는 해서 만들어내는 게 힙맵이고요. 이게 우리 CNN 모델의 특이적인 경우와 CNN에 상관없이 그냥 여러 모델과 상관없이 이 부분을 가리거나 이 부분을 정보를 바꿨을 때 결론이 많이 바뀌는 부분을 디텍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연구 혹은 메디컬 이미지다 보니까 텍스처얼이나 익sem플 베이스드 형태보다는 거의 비주얼한 익스플레네이션, 그러니까 소위 히트맵 형태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안과 쪽에서도 펀더스 포토그래피와 OCT 역시 다 캠 혹은 가이디드 그래드 캠이라는 결국 다 이런 히트맵 방법으로 우리가 익스플레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여러분 히트맵이 이제 연구에서 많이 보여주는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 분류했을 때 뭐 히트맵 보여주고 그럼 이게 뭐 믿어야 되는 건가? 또 원리를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여러 그 작은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쭉 긁어서 어, 마지막에 뉴럴 네트워크 연결시켜서 이것이 결국 뭐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파라미터들이 튜닝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행렬들에서 총 합이 가중치가 높은 그러니까 이 행렬이 가장 그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하다고 하면 그 앞에 한 번 더 가중치를 곱해서 그저 이 행렬을 더 시각화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 행렬을 시각화해서 그럼 결국 이제 가장 가중치가 높은 어, 커널 그 행렬 값이 가장 어, 색깔이 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을 다른 색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산을 해서. 그런데 그럼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를 논문에서 많이 봅니다. IRD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히트맵이 있는데 이 히트맵이 결국 이제 다 어떤 데이터를 환자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히트맵이 나왔을 때
여기서 과연 뭐가 중요한지는 결국 저희가 인위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한계점입니다. 즉, 여기에 뭐 에어스페이스가 문제인지 혹은 이 페럼에 있어서요. 헐보더에 뭐가 문제 있는 거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이런 기계에 따른 특정 픽셀이나 텍스처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들이 뭐 IRD 외에도 여러 개 나왔을 때 해석은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것을 제가 염두를 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이게 이런 귀여운 콜링을 이 강아지로 제대로 분류한 모델에다가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노이즈를 끼면 사실 이건 누가 봐도 강아지인데 얘는 다른 강아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라고 분류한 그 결과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맵은 똑같이 거의 정답을 가리키는 히트맵 같은 히트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트맵 형태로 지금 대부분 나오는 논문들, AI 논문들에서 좀 맹점이 있다. 즉 이것이 꼭 설명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게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래드캠, 저희 히트맵을 만드는 방법 외에도 비슷한 방법들이 다 이게 정말 이 히트맵을 통해서 이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밸리드한지, 혹은 그 히트맵 부분을 저희가 다른 노이즈를 살짝만 넣어도 정말 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테스트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장황하였는데요. 저희가 특히 IRD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지네틱한 부분을 거꾸로 유출을 하겠다. 혹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그래서 히트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베슬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고 아직 로버스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보실 때에는 좀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뭐 설명 가능성이나 설명력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많은 환자들 그리고 최대한 다이버스한 그런 환경의 환자들을 넣어서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보여주면 마치 임상시험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그 약제의 모든 효과를 모르더라도 임상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걸 검증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려면은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좀 데이터 수가 충분히 많아야 되고 또 사실 저희 임상 데이터는 그런 이미지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임상적인 그런 숫자로 나타나는 정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를테면 뭐 어떤 결론을 내겠다,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렇게 숫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따로따로 어떤 주요도를 표시한다거나 이런 모델도 아직 나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AI를 통해서 무슨 어떤 모델,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익스플레이너블 한가라고 한다면은 좀 그 부분은 약간 의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정도 했습니다.